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예, 또 가보죠. 일면인데요. 요게 났어요. 보험상품 설계 자율화. 판박이 보험 사라진다.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자율적인 보험 상품 설계가 가능해져 다양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국내 보험 산업은 금융 당국이 상품 개발에서부터 판매, 자산 운영까지 코치하는 규제의 규율로 관리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를 시장의 규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표준 약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생명, 손해, 질병, 상해 등 8개 표준 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예. 일단은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이게 다 공통점이 있죠. 금융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특징은 규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산업도 규제 산업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가 좀 심해. 그래서 금융 당국 그리고 여기도 나왔는데 신문에 보시다 보면 금융 당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 아니 도대체 금융 당국이 어딜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은데 그죠? 그냥 뭉뚱그려서 금융 당국. 그건 말 그대로 금융을 뭐라고 할까? 금융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기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규제 산업인데,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 뜻이야. 예.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좋은 거에 해당이 되겠죠. 호재죠. 호재.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기사만 봐갖고는 호재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돼서 세부적인 기사가 이게 어디냐? A8면에 좀 나왔어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할지 일반 암으로 정할지에 대한 결정까지도 금감원 조사역이 체크한다며 심사 담당이 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갑자기 바뀌면 마케팅 전략까지 다 짜놓은 상품 출시가 몇 개월씩 보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예, 그렇죠. 저도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도 예전에 모 지방자치단체,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청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관이라고 봐야겠죠. 관공서. 관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됐죠. 몇 년 됐는데, 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모 특정 부서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남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 같아. 예. 거의 타고났어. 괴롭히는 능력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1등, 아니, 전 세계 1등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냥 밤에 안 주무시고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업체를 괴롭힐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 새끼를 괴롭힐까? 그 맛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예? 별것도 아닌데 한밤중에 전화해서 부르고, 예? 술값 내라 이거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요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갖고, 예. 그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컨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 컨펌 받기로 했어. 그래갖고 열심히 밤새 잠도 안 자고 준비해갖고 들고 가서 딱 보면은 자리에 없어. 그 담당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디 갔냐 그러면 출장 갔어요. 이래.
어? 아, 뭐지? 예,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뭐 관 쪽에 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래놓고 아니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안 해줘.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일단은 쌩까 버리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아무 얘기도 없어. 쌩까다가 뭐 얘기가 나오면 왔었어? 전화를 하고 오지. 뭐 이지랄이나 하고 앉았고 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죠? 하여튼 뭐 예. 그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대형 생보사의 경우, 생명보험사죠. 중도 해지 환급금은 줄이되 만기에 돌려받는 돈은 늘린 종신보험을 준비했지만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품 출시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죠?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외국계 보험사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 이런 참 국내는 하면 안 되고 외국계 보험사는 해도 되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 개발보다 판매 채널을 강화해서 기존 상품을 더 많이 파는 데 집중했다. 나 같아도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예? 뭐하러 그래. 괜히 열나 그냥 머리 싸매고 뭐 아이디어 짜내갖고 기발한 상품 만들어 봐야 예. 허가를 안 내주면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질보다 양이라고 예. 양으로 승부하자 이거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보험 규제 완화 출시 예상되는 상품들 그래서 이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이 기사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상품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출시가 가능해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 규제는 많이 푼다고 하는데 막상 또 뭐 얼마나 많이 풀지. 예.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뭐 요지부동. 그래서 뭐 위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막상 담당하시는 분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확 바뀐다고 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죠? 호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2000 몇 년도죠. 기억이 안 나네요. 자본시장 통합법, 자통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증권 관련 주식들,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예. 이게 또 좀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근데 또 오해하실라. 증권주만큼 이것 때문에 뭐 보험주가 그때 자본시장 통합법, 자통법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효과는 미미할 겁니다. 내가 말하는 효과는요,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왜 같은 맥락, 크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통법의 핵심 골자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조항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합한다. 그죠? 그래서 자본시장 통합법. 그래서 원래는 그게 은행, 증권, 보험, 이 각 회사들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겠다. 그래서 통합이란 말 뜻이 뭡니까? 하나로 합친다는 거잖아.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친다. 그런 말 뜻이잖아요. 통합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팔지 못했던 법 때문에 안 되는 판매가 불가능했던 그런 금융 상품들을 이젠 팔 수 있게 해놨다. 통합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더 뛰지 않겠냐,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증권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 또 사실 이제 김석동 우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해놓으신 건데, 그래서 그래서 그 후에 증권사들이 원래는 수신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일반인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뭐 굴릴 수가 없었다고. 법이 그래. 근데 수신도 가능하게 해줬죠. 나중에는. 물론 뭐 은행처럼 직접 뭐 예금 통장을 만들어 갖고 그런 예금의 형태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이요. 수신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뭐냐면 CMA라는 거를 만들었죠. CMA 들어보셨죠?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그 RP라고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그쪽에다 주로 이제 집중 투자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고객 돈을 받아, 일반 예금이랑 비슷하게 고객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RP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그때 많이 확 컸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자본시장 통합법만큼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기본 원리나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다. 어?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보험회사들이 그 당사자인 보험사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만 좀 그 좀 머리를 좀 짜서 좀 다양하게 정말 히트 상품이 될 만한 그런 정말 획기적인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뭐 만들어낼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보험사들이 얼마나 거기에 적극적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뭘 골치 아프게 뭘 만들어, 뭘 기획을 해. 그냥 있는 거나 제대로 잘 팔아먹지. 그래갖고 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또 효과가 전혀 없겠죠. 예. 보험사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보험사 그 주가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글쎄, 그렇다고 이게 뭐 급등, 막 폭등까지 가기는 힘들고. 근데 그래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주식 투자가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는 절대 복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또 지금 업종 털기 이런 거 진토방 때 할 거지만 보험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시려면 금리의 상황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 그게 1순위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뭐 규제를 푼다. 그래? 그럼 다양한 상품이 나오겠네. 그럼 매출이 늘겠네. 야, 그럼 보험사 주가가 올라가겠네. 그럼 사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지금 관련된 기사 요거는 이제 이 재료는 1차적인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래서 이것만으로 보험회사 주가가,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게 주가가 막 급등이 나고 폭등하기는 힘들다. 왜 그러냐면 한계가 있다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1차가 아니라요. 보험회사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상승 요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 1차적인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원인, 요인은 사실은 금리가 더 큽니다.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항상 그 채권 투자할 때랑 똑같아.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면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험주로 이렇게 보실 때는요,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되나 그걸 먼저 체크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가는 선반영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조만간에 금리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걸 먼저 나름대로 뭐 초보분들은 힘들겠지만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좀 조만간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게 최우선이야. 첫 번째로 그걸 먼저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보험 관련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아셨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이게 규제 산업이란 말이야. 통신주도 마찬가지. 단통법 시행되고 나서, 예? 그 단통법 시행한다고 작년에 떠들 때 왜 그 통신사 주가들이 갑자기 올랐습니까? 통신업종도요, 규제 산업이야, 통신도. 그래서 이 규제 산업에 해당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정부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산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그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규제 산업이란 말이야.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 정부가 들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가느냐. 더 중요한 건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죠? 제가 항상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또 반복할까요?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마세요. 주가는 기업 가치 반영이고요. 그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응?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래서 이 발표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그래서 몇 가지가 났네요, 여기. 일단 보험상품 사전 신고제를 폐지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잡한 상품 설계 기준을 완화시켜준다. 부실 판매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사전에 신고 안 해도 돼, 니네. 보험상품 뭐 새로 만들어? 기획하고 싶어? 만들고 싶어? 그래, 그럼 일단 그냥 만들어. 그러고 나서 일단 보고해. 사전에 신고 안 해도 돼. 이건데, 대신에 책임은 니네가 져라. 책임은 더 강하게 내가 묻겠다. 이거예요. 보험상품 가격 통제 장치 폐지. 보험료 비교 공시 확대. 뭐 이런 게 핵심 골자네요.